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시간이 줄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발행을 추진합니다. 다산, 정약용 등 조선시대 선비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편지특별전이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은 물론 집안 살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같은 장애인 돌봄 지원이 65세가 넘으면 오히려 축소돼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인 신수림 씨 집에 요양보호사인 문순금 씨가 찾아왔습니다. 휴일을 빼고 매일같이 오는 문 씨는 신 씨를 위해 빨래와 식사 준비를 하고 병원도 데려다줘 손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5시간이던 서비스는 재작년부터 3시간으로 줄고 밤이나 휴일에 가능했던 긴급 서비스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병원에 보내놓고 혼자 생각을 하니까 눈물도 나고 이거 내가 아프면 나는 누구랑 가나 막 막막해지는 거예요. 2년 전 65살이 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바뀐 탓입니다.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은 65살이 되면 심사를 받는데 도내에서는 보통 절반가량이 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노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도 줄어든다는 걸 반영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사회관계를 맺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은 거고 노인 쪽으로 가면 당신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반 활동 위주로 한다. 문제는 서비스 시간이 3분의 1이나 줄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65세가 되면서 지원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기존의 활동 보조 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인이 음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2달이 지난 지금도 사고를 당한 신문 배달원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 측 말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도로를 내달리는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신문 배달원 김태환 씨가 사고를 당한 건 지난 1월. 김 씨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상근예비역 군인 A 씨. A 씨는 사고 처리 없이 곧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아버지 설득으로 12시간 만에 출석했고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물어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술 먹었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이두막 해가지고 음주는 또 산정했어요. 그냥 또 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출석 직후 A씨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0.07% 상태로 결론지었고 A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 측 말이 바뀌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 안 먹었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천일국난이 아닙니까? 어? 그 전에는 내가 용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거.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헌병대에 인계됐다가 이달 초 제대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 조사에서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음주 뺑소니 혐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역 상품권과는 차별화된 상품권을 검토하고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이 지난해 9월 발행 이후 지금까지 2천억 원 가까이 팔렸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드로 갖다 대면 우리가 스스로도 내야 되고 이게 지금 10%가 감안되잖아요. 우리 그 시민들도 좋고 우리 상인들도
골목 상권이 갈수록 침체되는 익산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우선 발행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종이식 상품권 대신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역시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카드 가맹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품권 구매 때 주는 할인율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는 할인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할인율만큼 시가 매과에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분산이 지금 10%를 주고 있는데 이걸 5%, 6% 이때로 낮췄을 때 또 이 손실감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도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익산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쯤 150억 원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길을 모색하는 익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편지글을 통해 우정과 사랑 등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2년 만에 다시 익산을 찾는 소리꾼 장사익 공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유배 시절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패족의 신분이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당파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면모는 물론 선비들 간의 우정, 아내와 연인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편지도 적지 않습니다. 고고하게만 생각되던 선비들의 다양한 속내를 담은 편지글 70여 점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1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절절한 우정 편지가, 그리고 2부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따스한 면모가 느껴지는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70대 가수의 혼이 담긴 목소리가 가슴 시리도록 처연합니다. 대표 소리꾼 장사익이 2년 만에 다시 익산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자화상과 꽃길 등 지난해 발매한 9집 음반 수록곡들로 구성됩니다. 기타리스트 정재열 음악감독을 비롯해 베이스 정영준 등 15명의 음악인들도 함께 무대를 채웁니다. 단단하면서도 견고하지만 어딘가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 작가 이동영이 7번째 갤러리 숨 기획 초대전 플랫폼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전북 출신 작가 5명이 릴레이 개인전을 이어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과 김제, 장수, 임실 등 4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해당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가공시설과 직거래 장터,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자립 성장을 위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 동안 한 곳에 70억 원씩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주시가 노후된 전주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팔복로의 인도 1,300m를 정비하는 데 6억 원, 신복로의 인도를 개설하는 데 2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5개의 도로를 확충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는 6천만 원을 들여 팔복로의 차도 400m를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대상은 병의원과 청소년 수련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피난 계단 등을 설치하는 데 한 곳당 최대 2,600만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교직원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선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나 직원 모두 자체 징계 처분은 물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교직원도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의료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의료인 안전보장법은 의료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광수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환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자활대전이 오늘 군산 음파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전국의 지역 자활센터 120곳이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 가공식품과 수공예품 등을 알리고 판매했습니다. 자활센터들은 앞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제89회 전국 춘향선발대회 예선심사가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돼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320명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심사를 거쳐 32명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합니다. 본선은 다음 달 8일 남원 광안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밤샘 토론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새만금 새전북 21포럼과 전북일보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영 전 성공회대 교수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테크노시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마파크 전문가인 홍승광 씨는 새만금을 아시아 테마파크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석범 파운데이션 이사는 국제 자본과 세계적 기업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쯤 군산시 옥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19살 B군이 숨지고 A군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시 25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전주와 정읍 등 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